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 결국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홍익표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하러 나올 때 이미 보도가 된 상황에서 나왔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지명 철회라는 단어에 딱 그 눈길이 가더라고요. 뭐 자진 사퇴의 방법도 있었을 텐데 지명 철회라는 것이 눈길이 갔었고, 홍익표 수석의 표현대로라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오히려 그냥 마무리 짓는 수순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총 3개인데요. 그날 이게 하도 논란이 많아서 이해훈 후보자 관련해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 15분에 끝났거든요. 거의 그렇죠. 12시. 예. 제가 그 다 봤어요. 뭐 무슨 말 하나 보자. 다 봤는데 그 좀 복잡하니까 제가 본 그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전세권 등기 설정.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전세하면 우리가 전입신고합니다. 전입신고하면 내 전세자금을 보호할 수 있죠. 그 600원이면 돼요. 근데 전세권 등기하면 변호사한테 정 변호사 계시지만 전세권 등기 설정하고 해제 설정해야 돼요. 그렇죠. 200만 원, 300만 원 들거든요. 이 돈을 들여서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건 뭐냐? 거기 안 사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가서 살진 않는데 돈은 보호받고 싶어. 세종의 아들이 어머니가 해준 돈으로 전세는 설정했는데 살고 싶진 않아. 왜? 원펜타스 받으려면 부양가족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예를 들면 이런 행태를 많이 해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이해훈 후보자가 하는 말이 자기도 아들한테 그 왜 등기했는지 잘 모르겠다. 들어봐야 된다 했는데 본인 서초래면 퍼스티지 81평짜리 거기 전세 살았거든요. 예. 전세권 설정 안 했습니다. 네, 거기도 비싸요. 전세 17억엔 그렇거든요. 돈 액수가 많아서 설정한다? 얘기 안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단 그게 본인이 말한 논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청약 관련해서 뭐 아들이 뭐 혼인 파경이고 처음에 이제 그걸 5대5로 믿어준다고 해도 모든 가사에 있는 그 집안일과 아들의 뭐 병이 발병하고 이게 원펜타스 청약이 딱딱 맞춰 떨어집니다. 청약이 끝나면 갑자기 낳기 시작하고 부부관계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부부 갑자기 돌아오고 청약이 한참일 때는 사이가 파경이 되죠. 그 정확히 1년 5개월 딱딱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증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근데 이해훈 후보자의 해명이 너무 궁색했어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영종도 당시에 뭐 매입계약 그 실거래가냐 아니면 당시에 이제 취득가냐 이 문제 있었는데 그것도 해명을 못 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그 계약서 왜 그래 썼는지를 그 차익을 훨씬 많이 얻었는데 해명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국민의힘 쪽에도 이걸 물어봤는데 이거는 조금 불이타했거든요. 그 사회 기여자 입학제도. 예. 첫째 장남이 연대 그 한마디로 할아버지가 내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사회 이제 공로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다자녀 입학 제도로 들어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직전까지는 아들이 셋이니까 다자녀 특혜 이런 걸로 제도를 이용했다 했는데 청문회 직전에 말을 바꿔요. 알고 봤더니 사회 기여자였다. 근데 본인이 들어간 전형을 지금 30몇 살 먹은 아들이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3초면 끝납니다. 근데 전형도 모른다? 그걸 잘 몰라가지고 청문회 직전에 했다? 이거는 만약에 청문회 직전에 이게 터졌잖아요. 그 제도가 그러니까 YS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 그리고 이해훈 그 후보자 전 후보자의 첫째 아들 장남 이 전형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2009년 10년 MB 때입니다. 그 사기와 부패와 이게 판을 치던 시대죠. 네, 딱딱 떨어지죠. 저는 솔직히 심증상 그 사람들 위해서 만들었다 생각도 해요. 그런 추정이지만. 얘기들, 그런 얘기들까지 가능하다. 예.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작용했고 그게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 가장 이제
좀 추악한 면인데 모 보수 인사가 제가 전화하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 오늘 보수가 보통 탐욕스럽고 부패로 망한다 하는데 진짜 자기도 탐욕의 이 끝판을 본 건 처음이래요. 부동산, 교육, 재산 증식 이 세 개를 지금 거의 예. 천장을 쳤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정주 기자가 이제 대충의 정리를 해 준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의 표현은 국민 눈높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명철회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라는 걸 두 번을 정무수석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예, 지금 이정주 기자가 잘 정리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 도저히 용서 못하는 두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두 가지 이제 부동산과 교육, 입시 관련해서 예, 입시 이 부분은 정의와 공정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대변되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이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러면 기다릴 거냐 본인이 자진 사퇴할 때까지 그 부분이 하나 남았겠죠. 그런데 이제 임명권자가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 이런 측면으로 선제적으로 그만두자 저 지명 철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남탓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반사예요. 그야말로 자기들이 남탓하는 게 또 같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말할수록 자기들에게 계속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재판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공소장 보면은 정말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는데 또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또 생각이 바뀔 때가 있으니 한번 보자. 그래서 청문회를 보자. 청문회를 봤는데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설득력 있는 해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행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했던 게 왜냐면 의혹은 있었지만 공격이 시원치 않았어요, 사실. 막.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질문 수준이랄까요? 그리고 청문회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또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죠. 예. 좀 준비를 좀 덜 해왔다거나 서로 사실 A를 공격할 거면 나는 B를 준비하고 C를 준비하고 해서 딱딱딱 그 연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청문회는 그래 왔는데 야당이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면 강행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본인이 설득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자진 사퇴보다는 본인이 지명 철회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청문회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솔직히 제가 올해 출입했잖아요. 솔직히 의심도 했어요. 이거 통과시켜주려고 저러나? 네, 맞아요. 네, 뒤에서 나 예산 좀 챙겨줘. 이렇게 짜증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손방망이로 때릴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천하람 의원 비망록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결정타를 날려야 되거든요. 비망록 썼냐? 그러니까 이제 이혼 후보자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쓴 증거를 내거나 아니면 그걸 빼도 박도 못하게 몰아세우거나 했는데 위증죄 아시죠? 위증죄 아시죠? 그거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겁박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근데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팩트로 이 사람이 옴짝달싹 못하게 딱 궁지에 몰아놓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HWP를 얘기했는데 이현 후보자가 자기는 DOC 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청문회와 그 형사 사건에서 증인 신문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준비 안 해왔을 때 대표적인 그 반응이 네 이러고 끝나게 상대방이. 근데 이제 준비가 많이 된 청문회와 준비가 많이 된 증인 신문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함정에 걸리면 그쵸. 자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딱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자기가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그렇죠. 질문자들의 퍼포먼스만 보였다. 네. 뭐 소리를 버럭버럭 민주당원들이 훨씬 더 지른다든지. 강하게 사실을 압박을 그러니까 해서 사실관계로 정도 민주당이 알아낸 거예요. 사실관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사실은 지명자나 후보자들도 질문이 궁색해질 때 국민들이 그걸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 내용을 청문회 이후에 지명 철회라는 것을 결론이 났는데 여기서 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이랄까요? 이 부분을 평가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본 장사가 아니다. 네. 밖을로 많이 다녔죠. 예, 지금 뭐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힘 쪽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인 검증만 해서도 충분히 걸러졌을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했던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벌어진 일들이 대부분 그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 벌어졌던 일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아닌가요? 다죠 다. 그러면 엊그제까지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있을 땐 괜찮은 일이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장관을 하려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대출 의원하고 이제 그 계속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 의원이 바로 받아쳐요. 의원님 저 당무감사에서 우수 표창 받았어요. 그래요. 이 정도면 지금 원펜타스 이런 거 하잖아요. 우수 표창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무감사도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소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국민의원들의 속내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막 부실 검증해서 사과하라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는 깨끗하고 이 의원만 더러우니까 사과하라. 지금 이 소리 하는 건가요? 네. 그럼 한번 같이 털어볼까요? 그럼 같이? 네? 한번 다들 청약하고 통장하고 남대 보시고 부동산하고 동원해서 자신 있는지 예. 아니면 우리도 더러운데 얘만 배신자로 가서 인청 당했으니 사과해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결국 그 보수 인사를 영입해서 통합 인사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향후의 인사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통합의 인사 이 기조는 이어질 거라고 계속 보세요? 이어질 걸로 봅니다. 사실은 이 기간에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죠. 이제 이해운 전 의원으로 물꼬를 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거나 좀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많이 거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력풀이 넓어지는. 네, 예. 대표적으로 뭐 언론에 거론된 분도 있죠. 김세현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해수부 장관으로 언론에 하마평에도 이미 올라와 있고 부산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예. 또 이제 임명이 됐지만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경제자문회의 저기로 됐고 또 몇몇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많이들 거론했어요. 정무위에 있던 분들이라든지 예. 해서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그 통합이라는 전체 이제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고 미래로 나가자 이런 기조에서 그래도 또 몇몇 사람을 더 서치해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다음 뉴스 쿠팡 관련된 이야기를 이게 쿠팡 뉴스가 사실은 아닌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미국을 가서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인데 지금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제 쿠팡 관련된 언급 그리고 소년보 목사 관련된 언급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답변 부분들을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내 우려가 있다라면서 쿠팡과 이 소년보 세계로 교회 목사 문제를 거론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미국 부통령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쿠팡도 그렇고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를 위시로 한 소위 말해서 이 마가 세력과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이 뭔가 연결된다라는 지점에서 미국에서 이런 로비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술과 그 사우나를 좋아했던 전 대통령이 매번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가 반국가 단체입니다. 예. 도대체 그 반국가 단체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장 반대해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사람들의 수익 모델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뭐 쿠팡이 지난해 로비에 뭐 몇십억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 돈을 그대로 미국 정치권에 갖다 바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때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무자비하게 우리가 진압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든 뭐 입법, 사법, 행정 전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어갖고 조금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 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미국 극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모든 나라의 극우는 자국이 우선이잖아요. 뭐 미국도 아메리카 퍼스트, 뭐 우리도 그러면 코리아 퍼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우는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국민들은 뭐 다 피해를 보든 말든 뭐 이런 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쿠팡으로 돌아와서 쿠팡이 작년에 미국에 로비 50억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의 이제 빅 도너라고 그래서 그 리스트들을 보면 50억을 갖고 이게 들어준다고요? 미국 지금 저 정권을 쥔 주체들이 들어준다고요? 거기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우리가 아는 티모시 멜론이라든지 또 크립토 업계의 그 대부들 있잖아요. 네. 그들이 수천만 달러씩 기부를 했는데 과연 뭐 50억 저기 한 거 가지고 그들은 딱 그건 로비스트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고 예전에 거기서 통일교 쪽에서 저 트럼프 주니어 부를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몇 억 준다고 그랬잖아요. 연설 한 번 했을 때 그 당시 환율로 11억 12억쯤 받아서 세 번 했었죠. 근데 이제 쿠팡이 1년 내내 50억밖에 안 썼다. 그래서 이제 빅 도너들 슈퍼팩이라는 거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서 도네이션 하고 그를 통해서 각종 로비를 합법적으로 하잖아요. 실제로 그 뒤에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이건 저 극우들 우리나라와 결탁된 극우들이 열심히 저기를 하면서 그들이 귀에 박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뿐 그게 쿠팡에 먹힌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거는 행정부가 지금 나서서 뭐 세무조사다 뭐다 하고 있지만 이건 행정부만 나설 건 아닌 것 같다. 예. 입법부도 사법부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로서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때 집단 소송을 했던 것이 이제 재배당이 돼서 이제 가합 재판부가 나왔어요. 예. 이제야 나왔어요. 꽤 예, 오래 예. 걸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재판부랑 소통한 바로는 재판부는 동부로 넘길 수도 있다. 아직 그냥 고민 중이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조금 빠르게 결정을 해주셔야 사실 대한민국 그 국민들에 대한 피해가 확정이 되고 그 피해가 확정이 됐다고 하면 이거 승소가 이미 되는 상황이니까 예. 참여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해야 참, 대한민국 국익이 보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예. 손현보 목사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로 교회 목사고 극우적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수감돼 있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내용을 김미석 총리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에게 설명했다라는 것이고 쿠팡에 대해서도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시정하지 않고 로비로 풀려고 하는 기업들 그런 것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뉴스가 집중하는 부분이 조금 저는 너무 선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본질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간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사실은 그 속내가 좀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데 이제 뭐 알려져 있는 바가 크게 없고 이게 뭐 예를 들어 국가 안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 아주 중요한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